자,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어, 이제 겨울 2월이 이제 중순을 넘어서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수가 그렇네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전통찌 요 6점 등 그 전통찌는 아마 3월 초 정도면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그 들어오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캣불도 아마 3월 달에 완성돼서 들어올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그 내림채비, 예, 내림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맛집 원채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자, 원채비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0.03, 0.05, 0.07, 예, 그리고 편납 홀더 들어가고 이렇게 찌꼽는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 옛날 영상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요 그 맛집 채비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전자찌 같은 경우에는 어심찌 같은 경우에는 그 오동나무로 이 몸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목을 맞춰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한목 맞춤을 해서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슬럼프로 사용을 하시든가 이렇게 바닥에 목줄이 완전히 깔리는 슬럼프로 사용을 하시든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목을 맞췄을 경우에는 그 한목을 내놓고 할 때 반슬럼프, 예, 이렇게 반슬럼프, 예, 반슬럼프 정도로 이렇게 수심을 맞춰서 그 낚시를 하시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쫙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만약에 입질이 약하거나 예, 그랬을 경우에는 깜빡깜빡하고 입질이 좀 약하게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수심을 찾아 놓은 상태에서 편납 홀더를 요 위에까지 올려줍니다. 이렇게 편납 홀더를 찌꼽은 데까지 올려줍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 예, 이렇게 그 사용을 하시면 훨씬 예, 그 아주 깜빡깜빡 하던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쫙쫙 들어가는 예, 그런 입질 패턴으로 바뀝니다. 예, 요 배터리는 322 들어가고요. 보통은 이제 그 CR, BR 가리지 않는데 예, CR이 더 밝고 시간을 따졌을 때는 BR이 약간 더 그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이제 그 낚시하면 한 이틀 정도씩 사용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357 요 링 같은 경우에는 예, 원줄이 그 카본 5호줄까지 아주 굵게도 사용을 합니다. 예, 아주 굵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상태에서 여기 이제 그 납을 깎으면서 이제 찌맞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맛집 채비에서는 카본줄 굵기를 예,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예, 그 이제 입질이 너무 요즘 이제 가장 입질이 약한 시즌이기 때문에 예, 물이 차고 이제 입질이 약한 시즌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이제 뭐 1.75나 1.5호나 예, 좀 약하게 써도 됩니다. 겨울에는 지금은 고기들이 이제 그 활성도가 아주 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 밑에 간격은 상황에 따라서 10, 10, 10, 20, 20, 20, 30, 30, 30.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응용을 그 하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요술채비. 예. 요술채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찌 다리에다가 맞추면 예. 요 1.8g은 그 한 거의 한 2cm 가까이 이렇게 물 밖으로 올라옵니다. 수조에다가 맞힐 때. 예, 그렇게 수조에다가 맞춰 놓고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찌를 장착을 이제 그 찌 다리를 먼저 맞춰 놓고 이렇게 이제 찌를 꼽아서 맞추면 요 그냥 찌를 이렇게 꼽으면 1.75 카본 2호줄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요 빨간 거 한 반목 들어가든가 한 목 정도 들어가든가 예 한 6목 정도는 나옵니다. 6목 정도. 예. 그 상태에서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편납을 감아 줍니다. 예, 편납을 감아 가지고 그 내림 낚시로 사용을 한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깔딱 그 머리만 나오게 이렇게 맞추시든가 아니면 수평으로 맞추시든가 예, 이렇게 약간 무겁게 맞춰줍니다. 내림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이제 내림 올림을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목 맞춤, 두 목 맞춤, 세 목 맞춤, 네 목 맞춤 예, 이렇게 다섯 목, 불 6개가 다 나오는 다섯 목 맞춤까지도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내가 쓰고 있는 떡밥이 비중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예, 그거를 이제 그 떡밥 비중을 찾을 때는 그 찌를 한 2m 정도 올려놓고 수심이 한 2m 50 나온다. 그럴 경우에 한 2m 정도까지만 찌를 올려놓고 내가 찌 맞춤을 한 상태에서 떡밥을 달아가지고 던져봅니다. 예. 바늘이 바닥에서 한 50cm 떠 있죠. 예, 2m 정도밖에 안 올렸으니까 50cm 떠 있는 상태에서 밥을 달아갖고 던졌을 때, 예, 쭉 들어가서 물속으로 쭉 가라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쭉 가라앉아야 돼요. 예, 떡밥을 달아갖고 던지니까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안 들어간다. 예, 그러면 떡밥이 가벼운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떡밥을 조금 더 크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크기. 예, 그 크기를 가지고 낚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나는 아무리 날씨가 춥고 입질이 아무리 약해도 나는 올림 낚시만 할 거야. 찌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것만 잡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올림 낚시 전용에서는 예, 이렇게 불 4개가 나오는 네목 맞춤으로 사용을 해 보시고 떡밥을 달아갖고 이렇게 쭉 가라앉는 무게입니다. 예, 찌가 완전히 물속으로 쭉 가라앉는 무게. 바늘은 바닥에서 한 50cm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실험을 해야 돼요. 예, 50cm 정도 떠 있는 상황에서 떡밥을 달아갖고 던졌을 때 이렇게 쭉 가라앉는, 예, 쭉 가라앉는 무게, 예, 그 무게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떡밥은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크게 달아도 안 가라앉는다. 예, 가라앉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떡밥이 가볍기 때문에 목수를 줄여주면 됩니다. 요 밑에 편납 홀더에다가 납을 감아가지고 그럴 때는 만약에 6목을 맞춰놨던 찌다. 그러면 납을 감아가지고 4목 맞춤으로 해서 또 바늘에 달아갖고 또 던져보고 쭉 해서 쭉 가라앉으면 4목 맞춤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근데 떡밥을 달아갖고 던져보니까 한 2마디 들어가고 안 들어가. 또 안 깔아앉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2마디가 들어간다 그러면 2목 맞춤을 해줘야 됩니다. 떡밥이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불 3개 정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예, 2목만 나오게끔 예, 이렇게 맞춰가지고 떡밥을 달아 던져서 물속으로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 예, 그러면 이제 수심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찌를 올려서 이렇게 몸통까지 나올 때까지 올려줍니다. 이렇게 몸통까지 나올 때까지 올려준 다음에 몸통이 나오면 또 떡밥을 달아 던지면서 내리고 또 떡밥 달아 던져서 내리고 해서 한 목 나오게 예, 한 목 나오게 그렇게 수심을 잡아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수심을 잡을 때 자, 떡밥을 달아 던지면 쭉 들어가다가 한번 떡밥이 바닥에 닿을 때 한번 울컥 합니다. 한번 울컥 하고 나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내려가 가지고 한 3마디 정도 내려가면 예, 수심을 찍은 겁니다. 자, 수심 찍을 때
자, 몸통까지 나올 때까지 찌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몸통까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몸통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좀 떡밥 달아 던져서 좀 내리고, 예, 또 떡밥을 달아 던져서 좀 내리고 해서 한 마디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떡밥을 달아 던졌을 때 한목 맞춰 놓은 게 물밖에 한목을 내놓고 낚시를 할 경우에 세 마디 정도가, 그러니까 여기죠, 한 세 마디 정도가 떡밥이 바닥에 닿을 때 울컥하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다가 한 마디에서 이렇게 딱 살짝 울컥하면서 이렇게 딱 서 있다. 예, 그러면 수심을 제대로 찍은 상태가 됩니다. 예, 그 상태가 되면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월 달에 이제 입고되는 거는 이제 전통찌가 들어옵니다. 전통찌. 예, 전통찌가 들어오는데, 예, 요런 오뚜기 형태가 아니고, 예, 요 몸통이 전통찌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예. 요번에 이제 그 전통찌 모양으로 들어오면 아마 6월 달 정도까지는 입질이 약할 때는 전통찌 사용을 하고, 입질이 좋을 때는 이렇게 오뚜기 형태도 사용을 하고, 예.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떡밥이 몇 목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무게냐, 예, 그걸 먼저 한번 이렇게 캐스팅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찌의 부력이, 예, 어느 정도냐, 예, 그걸 감안을 해서 찌 이렇게 볼 때 이제 그 부력 계산을 할 때, 예, 물속에서는 이렇게 목줄 링이 바닥에 이렇게 닿을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살짝 떠 있는 겁니다. 물속에서는 목줄 링이 바닥에 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목줄 링은 이렇게 살짝 바닥에 떠 있고, 목줄만 이렇게 바닥에, 예, 10cm 정도가 이렇게 바닥에 슬럼프가 지는, 예, 그 상태가 이제 올림 낚시 전용이 됩니다. 예, 그 상태로 해서 이제 올림 낚시를 하시면 되고, 자, 찌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찌 맞춤을 할 때, 이 부력 맞춤을 할 때 자중이, 이 찌의 자중이, 찌의 무게가, 예, 가벼울수록 부력이 크죠. 예, 가벼울수록 부력이 큽니다. 자중이 무거우면 부력이, 예, 낮죠. 예, 그러면은 올림 낚시에서는 이제 보통 자중이 조금 나가면서 부력은 높은 찌가, 예, 좋은 찌인가, 예, 이제 그런 이제 의문점을 갖지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런 나노찌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면서, 예, 부력은 높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력은 높고 자중이 조금밖에 안 나가고 가볍기 때문에, 자, 찌가 입질을 하면 반탕 부력이 있어요. 고기는 바늘을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 얘는 많이 움직여. 예, 그러니까 깜빡 쑥 올랐다 쑥 내려가고, 예, 그런 많이 움직이고, 고기가 이렇게 떡밥을 탁 먹고 떡밥이 풀어지면 바늘 훅 하고 뱉을 때 찌가 쭉 올라가서 몸통까지 밀려 올라가 버립니다. 예, 몸통까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낚시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찌가 몸통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아, 이거 입질인가 하고 채면, 예, 허참질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짜 입질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부력이 높으면. 그럴 때는 부력이 높은 찌일수록 찌 맞춤을 약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만 나오게 맞히든가 한목 나오게 맞히든가 이렇게 무겁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중이 가벼우면서 부력이 높은 찌는 무겁게 맞춰주고, 예, 반대로 자중이 무게가 나가면서 부력이 좀 약한 찌 같은 경우에는, 예, 많은 목수를 따도 고기가 이렇게 먹고 뱉고 할 때 반탕 부력이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가고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예, 그런 모션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면 정상적인 입질. 예. 조금 빨리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면, 예. 고기가 바늘을 뱉을 때 이렇게 밀려 올라갔다 내려가는. 예. 그럴 때는 한 두세 마디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먹고 뱉은 상황에서 찌가 올라오는 건지, 예. 떡밥을 물고 올라오는 건지 찌를 보면 정확하게 그 패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몇 번만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저거는 뱉은 거야. 아 저거는 떡밥을 물고 올라오는 거야. 예, 조금만 보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 겨울이 안 끝났습니다. 겨울이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촬영 본격적으로 다니는 게 낮에 영상 13도 정도, 그리고 밤에가 이제 그 0도, 1도, 예, 영하로 안 내려가는 그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낚시를 다니는데, 예, 아직은 밤에 막 영하 7도, 영하 10도, 막 영하 12도 막 이렇게 내려가서 밤에 온도가 너무 많이 내려가갖고 밤에 막 얼음이 얼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어디를 출조를 가야 되는지 아직 그 출조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조금만 더 올라갈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춥다가도 갑자기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 예,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낮으로는 사무실에 있더라도 밤으로는 나가서 촬영을 또 이제 밤낮 없이 촬영을 해야죠. 예.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촬영하고 이제 또 바쁘게 또 그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특허 올해 이제 그 두 가지를 특허를 낼 생각인데, 예, 그 특허 나오는 거는 특허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직은 밤으로 많이 추워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예,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